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위자료 관련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위자료 관련해서 좀 부차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네.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이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거침입죄라는 게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람 피는 행위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민법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상간자를 집에 들였다. 이건 민법상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간자를 집에 들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부가 뭐 집이 공동명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집이기도 하니까 네. 사람이 데리고 온 거면은 합법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허락을 받아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인 배우자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한 명의 동의가 있더라도 바람필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굉장히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법리를 뒤집을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좀 더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을 따로 쓰고 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을 것 같고요. 근데 완전히 별거를 하고 있다, 다른 집에서. 그렇다면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난 거겠죠. 그리고 이 별거를 하고 있는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집에 대해서는 지금 평온한 주거생활이란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은 이 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상간자를 데려온 경우에는 이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데려왔다면 이 사람의 평온한 거주생활을 해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보통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이제 바람핀 사실을 캐치하면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선물을 한 물건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증여했다는 말이고 소유권 자체를 넘겨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건을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쓰든 팔아치우든 그 사람 마음인 거고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배우자가 그거를 어디다 팔든 아니면 상간자한테 그 물건을 넘겨주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주인은 이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선물을 한 게 아니라 배우자 거의 물건을 내가 잠시 임시로 보관 중이었는데 그걸 상간자한테 그냥 줬다. 이러면 혹시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부부끼리는 횡령죄에 대해서 또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사실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바람을 핀 사람이 제보자한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소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되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법원이 좀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만약 외도에 대한 제보가 진실한 사실이었고 또 피해자인 사람이 이제 제보자를 미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3자가 나한테 제보를 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린다면 외도 증거를 잡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물론 허위로 제보를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관련 이슈는 생기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 관련 이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공연성이란 요건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누구한테까지 이 외도 사실을 얘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외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만 말했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3자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녔다면 이거는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발 심리로 이제 바람을 피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죠. 근데 아무리 외도를 하게 된 원인이 상대 배우자한테 있다고 해도 나의 외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외도를 했다면 어쨌든 민법적으로 요구되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성립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위자료를 계산할 때 이런 사정들이 좀 참작이 되면서 위자료 액수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도 맞소송을 걸어서 상대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폭언을 넘어서 정말 폭력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파국에 이미 치달은 상태라면 이건 단순히 위자료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혼 소송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 자체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제 다시 공무원으로 절대 될 수 없게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 조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감옥을 보내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조직 내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징계 조치는 해고나 정직이나 감봉, 보직 해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런 징계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정말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불륜행위는 어쨌든 민법상 불법행위이긴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맞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